네, 더 이슈로 이어가겠습니다. 주제부터 같이 보시죠. 네, 오늘 더 이슈 시간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채권금리 역전폭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것이 가져올 결과물에 대해서 오늘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지금 국제금리가 70에서 50에서 한 70bp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양상이고요. 미국채 3년물 금리는 심지어 국내 제1금융권의 금리보다 높아져 있는 구간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금 최근에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는 지표의 온도차가 상당히 극명한데요. GDP만 해도 미국은 3%를 넘어서는 반면에 국내 1분기 GDP는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환시장도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자본이 이탈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형성이 되면서 이 부분이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오늘 오후 4시에서는 지금 금통위의 4월 의사록도 공개가 됩니다. 여기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금융투자의 이미선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채권 시장의 좀 반응부터 저희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반응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지금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은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일단 국내 채권 금리는 작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6개월 전에 작년 11월 중에 미국 이제 단기 금리 2년 금리가 2.8%, 그리고 국내 대표적인 단기 금리 3년 금리가 1.9%여서 약 100bp 정도 역전이 됐었고요. 현재는 미국 2년이 2.3%, 그리고 국고 3년 금리가 1.7% 정도로 60bp 정도 역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역전 폭은 일단 작년 하반기보다 현재는 좀 줄어들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미국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란 쪽으로 바뀌면서 금리가 하락을 했고, 우리도 일단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반영이 되면서 이제 하락을 했지만 미국 쪽 금리 하락폭이 좀 더 크게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국내 이제 금리가 역전이 된 상태가 지금 상당히 길게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채권 시장에서는 특별히 외국인의 자금 유출이 발생하진 않았고,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원화 채권 규모도 122조 정도로 거의 그냥 유사한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작년 하반기 중에 주식 시장에서의 외국인 매도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금 유출의 양상이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이 좀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단순하게 한국과 미국의 금리의 역전 여부가 채권 시장에서의 자금 유출을 결정한다기보다는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국내 경기에 대한 전망이 국내 채권 금리 방향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채권 시장에서 매도가 나오기 위해서는 사실은 보다 높은 허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국내 펀더멘탈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이 더 악화된다거나 이러한 쪽으로 변화가 된다면 외국인의 매도가 나올 수 있지만 아직까지 원화 채권 시장에서는 그러한 매도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강력 매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해 주셨는데 향후 경기가 어떻게 돌아서는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같이 해보게 됩니다. 향후 좀 전망과 좀 변수 요인들은 어떤 것들을 좀 짚고 계실까요? 네, 일단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지금 역전되고 있는 것 자체는 한국과 미국의 향후 경기에 대한 전망의 눈높이가 지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2% 중반 정도의 성장률 예상이 되고, 올해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1분기 성장률이 역성장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올해 연간으로 2% 초반 정도의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낮은 성장률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금리도 지금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건데, 앞으로 국내 경기 흐름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우리랑 경제에 있어서 연관성이 높은 중국의 경기 회복 여부, 그리고 반도체가 실질적으로 이제 회복이 될 수 있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거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에 있어서 기준금리가 이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인하되기 위한 또 전제 조건으로는 국내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될 것인가, 그리고 대출이 정부가 원하는 대로 이 대출 증가율 자체가 컨트롤이 될 것인가 여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국내 GDP가 발표된 이후에는 결국에는 우리나라 연간의 성장률 중에서 한 절반, 그러니까 상반기의 성장률이 모두 확정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도 2분기
2분기 GDP 발표 이후에 우리나라 통화 정책에 대한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간 하반기로 봐주셨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이미선 연구원의 시각을 좀 정리해서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 조금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저희 국고채 10년물 한국과 미국 좀 금리 추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비교해서 먼저 좀 살펴볼까요? 예, 우리가 이제 지표물을 많이 볼 때 이제 뭐 대표성을 띈 금리는 한국은 3년물을 많이 보고요. 이제 미국은 10년물을 보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예, 금리 추이를 볼 때도 우리 거는 3년물을 좀 먼저 볼게요. 네. 국고채 3년물을 보시면 지금 작년 3월, 그러니까 지금 3, 4월, 그러니까 지금 1년 전과 비교해 보면 거의 한 2.3% 구간에 놓여있던 3년물이 현재는 이제 1.7 정도로 레벨까지 내려왔습니다. 좀 2.3에서 1.7이면 상당히 많이 밀려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쪽은 10년물, 지표물이 10년물을 보시면 2.9 하던 것이 이제 2.5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우리나 미국이나 다 내려왔는데요. 이거는 사실 한 나라의 국채 금리라는 것은 이제 GDP, 아까 연구원도 GDP 얘기도 해주셨는데 GDP를 좀 많이 반영하는 부분도 있어서요. 전체적인 성장률 전망치 그리고 금리 안에는 이제 인플레 심리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생각을 해보면, 인플레 심리도 꺾여 있고, 예전보다는, 그리고,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도 낮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큰 흐름에서는 다 뭐, 전체적으로가 다 지금 GDP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라서요. 금리에 대한 힘이 예전만큼 강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추이를 저희가 살펴보면 확대가 됐던 게 작년 연말이 가장 많이 확대가 됐었고 연초에 조금 좁혀졌다가 3월 이후에는 다시 벌어지고 있고 이런 양상인데 다시 한번 이렇게 금리 역전폭이 나타나고 있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미국 경기가 한국보다 좋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금리를 보는데 왜 환율 얘기하시냐 그럴 수 있지만 사실 다 금융 변수라서 두 나라의 금리 차는 환율 변동에도 많이 영향을 주게 되고요. 네. 그게 이론적이든 실질적이든 간에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이 한국보다 경기가 좋고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달러가 훨씬 더 비싸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물론 이유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달러가 제일 비싸고 원화는 저렴하기 때문에 금리 역전폭은 확대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 환율 부분에서도 그렇지만 이걸 실제로 차입 또 이제 뭐 해서 매도한다 이런 부분 개념 따져보면 원화를 빌릴 때의 이자보다는 달러를 빌릴 때의 이자가 더 비싸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금리 차만 보기 때문에 뭐 장기물만 보고 이렇게 하시는데 현재 환율 부분에 거기에 대한 돈 사용료,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녹아 들어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달러 어쨌든 매수가 강하기 때문에 원화보다는 국내적으로 역전폭은 더 확대되고 있고 그럴 개연성이 지금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큰 틀은 미국 경기가 한국보다는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GB도 워낙에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면서 좀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환 시장의 반응과 저희 연결시켜서 분명히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좀 반응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네, 주식은 뭐 그렇게 크게 사실 환이라는 것은 이제 경상수지랑 자본수지의 어떻게 보면 합작이라서요. 우리가 뭐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분들이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환율 관련해서 영업 실적만 보는 건지 또는 자본 유출입 관련해서 자본 쪽에 대한 투자 수익만 보는 건지 저희가 알 수는 없는데 이게 합쳐져 있으니까 뭐 어떤 특정 시점 외국인이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이 환율의 영업이익 증분을 또는 뭐 자본에서 그쪽에서의 환 차손을 우려하는 건지 이걸 저희는 알 수는 없죠. 근데 어쨌든 네. 주식은 작년엔 좀 많이 덜어냈었고 올해는 그래서 크게 움직임이 작년과 비교하면 없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의 흐름만 보면. 그리고 이제 채권 쪽은 여러 차례 설명드렸지만 사실 금리가 역전이 나와도 외국인 채권 매수가 크게 뭐 흐름상으로 봤을 때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좀 늘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좀 아까 이번 질문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환율 때문에 그런 건데요. 지금 어쨌든 채권 쪽에 이 순투자 또 외국인의 어떤 채권 추이를 보시면 작년 4월 달 때 보면 뭐
이 금액이 지금 10억 원 단위인데 그냥 숫자대로 읽어볼게요. 금액은 10억 원 단위입니다. 5월이 뭐 108441 그리고 3월은 104470인데 지금 현재로는 3월만 보더라도 111453이잖아요.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환율은 금리는 이렇게 좀 역전차가 커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나올 정도로 야 자금이 빠져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미국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두 나라만 봤을 때 실제로 채권 보유 금액으로 보면 외국인은 더 들어와서 사고 그렇지 있다 않네요.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그 금리 역전차 얘기하고 환율 얘기하면 꼭 나오는 단어들이 뭐 리보 금리, 뭐 CRS 금리, 뭐 선물환, 현물환, 뭐 FX 스왑 포인트 여러 가지 용어들이 등장하는데요. 좀 정리를 쉽게 좀 해드려 보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한국은 지금 금리가 2%, 그다음에 미국은 5%다 생각하면 금리 차는 3%잖아요. 그럼 특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론적으로는 돈이 그만큼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환율 관련해서는 이 좋아지는 쪽의 환율이, 그러니까 미국이 더 좋다 그러면 좋아지는 쪽의 환율이 올라가 있는 게 맞겠죠. 네. 근데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론적으로 올라가야 될 폭보다 어떤 시점에 덜 올라가거나 더 많이 떨어지게 되면 차익 거래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금리 차가 형성이 돼 있고 현재 그러면 그 금리 차를 반영한 미래 어떤 특정 시점의 환율은 그 금리 차만큼을 반영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물환에 대한 매수가 지금 워낙에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달러가 지금 워낙에 비싸니까 사실 금리 차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달러가 너무 비싸져 가지고 실제로 이론적으로 나와야 될 스왑 레이트보다 이게 금리 차가 더 커진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금리 차를 반영한 스왑 레이트가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다 그러면 이꼬르가 돼야 되는데 이 스왑 레이트가 금리 차보다 더 확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FX 쪽에서 선물환보다 현물환이 너무 비싸니까 높아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화가 그만큼 가치가 떨어져 있으니까 환율 부분에서 앞으로 먹을 게 많다 생각하는 외국인 자금들이 계속 밀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금리 차보다도 환율 부분에서 앞으로 먹게 될 룸을 보면서 들어온 자금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물환 매수 강한 부분들이 그런 걸 반영하고 있고요. 이후에 흐름들은 물론 원고로 가게 되면 이제 역으로 풀려 나오겠죠. 근데 어쨌든 현재 국면에서는 현물 스팟이 너무 올라 있으니까 환 쪽에서 먹고 있는 룸이 먹을 수 있는 룸이 생겨 있는 거고 그걸 보고 자금들이 들어온다라는 거고요. 그 얘기는 달러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비싸고 원화는 저렴한데 이자로만 따져봐도 달러를 빌려줄 때 이자가 원화를 차입할 때 이자보다 더 세기 때문에 원화를 차입해서 그러니까 원화를 매도하고 달러를 사서 트레이딩하는 수급 주체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 게 좀 복잡해졌는데 어쨌든 달러가 세니까 발생하는 현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더 이해가 쉬울 거고요. 오히려 환이 원달러가 올라가게 되면 향후에 그러면 뭐 흐름들을 봤을 때 자금들이 더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근데 상단이 딱 예를 들어서 1180원, 1200원이라고 룸만 이렇게 딱 어떤 적정한 어떤 선만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면 거기까지 계속 롱플레이를 가겠죠. 사들어오다가 결국에는 이제 뒤집어져서 팔고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 룸을 보고 지금 현재로서는 위로 올려 붙이는 달러 시황이고 채권 쪽 수급도 그렇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항상 보면 우리 원화는 사실 뭐 달러랑 비교해 보면 항상 좀 제값을 못 받고 거래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국내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리 상황이나 그런 부분 경상수지나 또 한국의 GDP라든지 어떤 경계 펀드멘탈 상황들이 한국 채권에는 그대로 다 반영이 못 돼 있다. 그래서 원화의 자금을 빌려줄 때 받는 이자가 달러 쪽에 받는 이자보다 더 항상 저평가된 어떻게 보면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금리가 우리가 많이 움직인다고 해도 폭이 그렇게 크게 자금이 뭐 이탈하고 특히 채권 쪽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거는 환율하고도 많이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드리면 달러 자산 대비로 그 원화 자산은 가치가 어떤 재평가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도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해주셨네요. 여기에서 이제 한은의 금리 정책에 대한 포지션 변화가 쉽지가 정말 않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좀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오후에 사회와 금통의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앞서서 이민선 연구원은 2분기 GDP까지는 보고 이제 판단을 할 거다. 정책 변경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어떨까요?
예, 그 전통적으로 보면 경험적으로 보면 우리가 뭐 금리랑 환율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 크게 연관을 못 주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국이 금리 내린다고 원달러가 막 폭등하고 금리 올린다고 원달러가 막 밀려나가고 이런 시황을 제가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글로벌하게 환시에서 그 FX 시장에서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 사이가 아니고 그런 그 영향력이 있는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건데요. 사실 이런 이슈가 금통위 관련해서 뭐 동결이냐 아니면 금리 인하 소수견이 있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 환시를 건드리거나 채권 수급을 아주 크게 뭐 글로벌하게 영향을 줄 만하게 움직일 건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국내 수급 부분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겠죠. 네. 특히 국채 선물하시는 분들을 그 국채 선물을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보고 있겠죠. 우리 그 최근에 현물 주식은 별로 안 건드리고 코스피 200 주까지 선물 가지고 시장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외국인 수급 주자처럼 채권 쪽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의사록 나온다고 해서 이게 시황이 뭐 좀 급변하고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그 결대로 그대로 갈 것 같고요. 현재까지 흐름 종합해 보면 뭐 금리가 또 벌어지거나 하더라도 계속 외국인 자금은 좀 머물러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출이 뭐 빠르게 된다거나 하실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떤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임계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환이 1,200원을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한 번 좀 덜고 나오거나 하겠죠. 근데 아까 같은 논리로 말씀드리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금도 들어오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라든지 향후에 어떤 그 성장에 관련된 네. 기대감들이 남아있다 그러면 이제 밑으로 빠질 일만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고요. 이번 금통위 의사록 공개권은 추경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보자는 쪽 심리가 많았을 것 같고요. 추경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미국보다 먼저 내려가서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말란 법은 없을 텐데 현재로서는 좀 명분을 만들려면 일단 추경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조금 뭐 한두 달 아니면 한 개 분기라도 좀 보면서 금리나 시점을 좀 확인해 보는 타진해 보는 그런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전략으로 좀 연결을 시켜주세요. 어떤 컨셉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예, 지금 오늘 주제가 사실 좀 난해적인 상황이 좀 그런데요. 일단 금리 관련해서 우리가 뭐 주식이나 채권 쪽 관련해서는 그 결은 큰 방향성에서는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설명드린 대로 달러가 워낙에 좀 셌고 원화보다는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굳이 이제 그 금리 역전 그리고 환율 관련해서 컨셉을 좀 찾아보자면 달러 자산에 투자해야 되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어요. 원론적인 이야기인데요. 너무나 원론적인데 그러면 뭐 우리 보고 돈을 모아서 매달 달러를 사란 얘기냐? 물론 그 얘기를 제가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이미 지금 뭐 1,170원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당장 오늘 은행에 가셔가지고 무슨 외화예금을 트셔가지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유가 되신다고 그러면 주식도 좋지만 달러도 뭐 매달 일정 부분씩은 해서 정기예금에 거주자 외화예금에 넣어놔 보신 것도 나쁘지 않겠고요. 그리고 달러 ETF가 많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이렇게 자금 모아서 할 수 있는 ETF들이 많기 때문에요. 그쪽 달러 ETF에도 좀 한번 뭐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물론 지금은 뭐 1140에서 1170까지 와 있기 때문에 뭐 메리트가 맞냐 이렇게 따지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큰 흐름에서는 달러 자산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눈여겨 보실 거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중에 이제 뭐 해외 주식 관련해서는 미국 주식 관련해서 물론 우리가 이제 글로벌 분산 투자가 지금 같은 시기에 뭐 큰 의미가 있겠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동조화가 업종별로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사실 뭐 한국에 있는 4차 산업혁명 테마주를 하나, 미국에 있는 ICT 관련 쪽을 하나 뭐 성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거든요. 뭐 아마존을 매수하든 아니면 한국에 있는 뭐 클라우드라든 아프리카 TV를 아마존과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다 인터넷 비즈니스니까요. 그런 쪽들을 매수하는 것도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서 글로벌 뭐 분산 투자 이런 게 예전만큼은 못한다 하더라도요. 어쨌든 달러 자산 관련해서는 미국 주식도 좀 한번 보시고 큰 흐름에서 이렇게 좀 가보시는 것도 지금처럼 뭐 물론 우리 주식만 해서 뭐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좀 오늘 그 주제가 그렇다 보니까 달러 자산도 한 번씩 좀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눈을 돌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